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젊은 여성의 결혼과 이혼에 관한 사연입니다. 이런 사연 보면 남자들은 평생 가야 철딱선이 없을 것 같네요. 물론 아닌 남편들이 더 많겠죠. 사연자분의 막판 대응과 결말이 흥미진진합니다.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돌싱으론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인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아이가 다른 애들 다 애는 아빠가 왜 자기에게는 없냐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저는 미리 준비한 대로 아빠는 하늘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말해주었죠. 분명 아이의 교육에는 좋지 않을 것이고 나중에 크거든 자신의 친부에 대해 알지도 모르겠지만 굳이 지금 이 엄마가 이혼녀라는 것을 이해시켜 주기는 싫었습니다. 소문을 들어보면 전 남편이었던 자식도 잘 살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재혼은 하지 않았는데 30 중반을 넘어선 최근까지도 클럽 등을 다니면서 그 바람기 다분한 인생을 즐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희한한 건 그렇게 클럽에 다니면서도 코로나 감염 안 된 건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코로나도 피해가는 인간인지 잘 모르겠네요. 전 남편의 소식을 듣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전 남편은 제 고등학교 1년 후배거든요. 고교 동창들, 동아리 후배들과 연락을 자주 하다 보니 전 남편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듣기 싫은데 저에게 안부를 물어오면서 꼭 전 남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전 남편 지난주에 회사에서 개망신 당했잖아. 은혜네 남편이 네 전 남편이랑 같은 회사 다니는 거 알지? 그런데 글쎄, 네 전 남편이 후배 직원이랑 사귀는 회사 여직원한테 찝쩍거리다가 후배 직원한테 한 방 맞았대. 그리고 잘못은 네 전 남편이 했는데 그 밑에 후배들이 회사 관뒀다더라. 회사에서 술 마시고 여직원을 추행을 한 모양이야. 어깨 동무하고 귓볼에다가 바람을 넣었다던가 암튼 그랬대. 후배 직원이 자기 여친한테 무슨 짓 한 거냐고 따지니까 네 전 남편은 기억이 없다면서 모함한다면서 오히려 화를 냈고 그러다가 주먹 다짐한 거라네. 아무래도 네 전 남편이 찝적된 거 맞겠지? 그 인간 워낙에 바람기 다분한 거 몰라? 괜히 별명이 바람돌이겠니? 원래 술 마시면 이 여자 저 여자에게 들이대고 그래. 이혼남 주제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철딱선이 없게 왜 그러나 몰라? 동네 창피하게. 그리고 나랑은 더 이상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너 어디 가서 내 전 남편 어쩌고 저쩌고 말하지 말아라. 내 귀에 들어오면 너도 절교야. 전 남편 자식 때문에 고교 동창들이랑 절교 선언 참 많이도 했습니다. 모였다 하면 어느새 이야기의 주제가 제 전 남편이었거든요. 학교 후배다 보니까 워낙에 아는 사람들도 많았고 고등학교 땐 현재보다 더 호리호리해서 눈에 띄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허우대만 멀쩡하지 아무런 영양가도 없다는 것을 결혼하고 나서 뼈저리게 실감했었죠. 어머니는 제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무렵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폐의 반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고 1년 넘게 항암 치료를 하셔야 했죠. 항암 치료 마치실 때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였습니다. 지방대나 경기권의 전문대 정도는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아버지를 보살필 사람이 없었기에 저는 대학을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진 항암도 끝났고 저보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남자친구도 사귀고 즐겁게 살라고 했지만 제가 학교에 가면 이제 겨우 건강을 회복한 아버지의 식사며 집안일이며 그리고 아버지 가게며 다 망가질 것 같아서 지나간 나이에 포기했었죠. 아버지는 제빵사였는데 2년 정도를 수술하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느라 가게 운영이 잘 되질 못해서 손님이 많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제 딴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는 것보다 바로 가게를 하며 차라리 제빵사 자격증을 따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도와 가게를 하며 제빵 공부를 했습니다. 아버지 나쁘시고 난 다음에 빵 만드는 것을 힘들어 하셨어요. 밀가루 포대를 드는 것도 오븐을 사용하는 것도 힘에 부처 하셨죠. 결국 아버지는 골목 빵집을 정리하시고 아파트 단지에 브랜드 빵집을 내셨습니다. 대부분 본사에서 빵을 가져다 주고 몇 가지만 만들면 되었거든요. 다행히 당시에 피사의 제과점이 유행할 때라 돈은 심심찮게 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몇 년간 저는 아버지 병수발과 가게 보고 자격증 따고 하느라고 20대 후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남자랑 교제해 본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고교 동창들에게 간간히 소개받곤 했었는데 진지한 만남까지 이어진 적이 없었죠.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빵집에 자주 오던 고교 동아리 남자 후배가 있었는데 괜찮은 남자가 있다고 소개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괜찮은 남자가 바로 남편이었죠. 우리는 처음에 잘 통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꽤나 준수한 용모에 말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 남자였죠. 거기다가 같은 고등학교 동문 출신이니 대화의 주제가 많았습니다. 선생님들, 친구들, 지역사회 이야기 등. 만났다 하면 어색함 없이 집에 들어갈 때까지 대화를 참 많이도 했네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1년 6개월 이상 교제하면서 남편에 대해 파악한 건 술을 많이 좋아하고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죠. 특히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3월 시즌 개막부터 한국 시리즈 종료 때까지 잠실에서 열리는 야구 경기는 빠짐없이 다녔고 동호회 사람들이랑 술자리는 늘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솔직히 중간에 몇 번 바람을 의심한 적이 있긴 했어요. 그렇지만 남편이 또 제게 너무 잘하는 스타일이라 의심을 확인할 방법도 그리고 의지도 없었죠. 누나 하면서 얼마나 잘 앵겨붙는지 모릅니다. 외동 아들로 자라서 그런가 약간 응석기도 있었거든요. 어릴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가 모성의 그런 것을 어려움풋하게 느껴지게 되더군요. 남편만 생각하면 뭐든지 다 챙겨주고 싶은 심정이었죠. 저의 그런 마음을 알아줬는지 연애 땐 남편도 제게 참 잘해주었습니다. 우리는 거의 2년 가까이 교제하고 제 나이 29에 결혼했죠. 결혼할 때 시댁의 반대가 있긴 했었습니다. 제가 연상이라는 것과 그리고 어머니가 계시지 않다는 것, 결정적으로 아버지가 아프시다는 것 때문이었죠. 시댁에서 결혼 승낙은 안 떨어졌고 시어머니가 따로 보자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난 네가 며느리로서 마음에 안 들어. 인명은 제천이니까 어머니 안 계시고 아버지 아프신 것까지야 네 잘못이겠냐마는 학벌은 좀 너무하다 싶다. 요즘 세상에 고졸은 아닌 거 아니냐? 의지가 있으면 왜 대학을 못 가? 나중에 애 낳고 살면서 엄마가 고졸이라고 하면 애는 얼마나 창피할 거야? 내 아들이 인물이 빠지길 하나 학벌이 못하길 하나 직장 탄탄하겠다. 주변에 중매서겠다는 사람이 넘쳐난다고. 둘이 지금은 죽고 못 산다고 하지만 난 내 아들 잘한다. 사랑 그런 거 금방 식는 애야. 내가 본 것만 해도 좋게 10명은 넘게 사귀고 헤어졌어. 보통 6개월을 못 가던데 넌 좀 오래 사귀긴 했지만 그것도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이거야. 내가 보기엔 니들 결혼해도 금방 깨져. 내 아들 흉 같지만 애가 좀 바람기가 있거든. 그러니 잘 생각해봐라. 이 결혼은 아니라고 본다. 대충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잘난 아들 아직 결혼할 때가 아니니까 연애는 하되 결혼은 안 된다. 뭐 그런 뜻이었죠. 시어머니가 말한 남편의 바람기 때문에 잠깐 흔들렸지만 우여곡절 끝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 제가 전셋집을 구했고 남편 쪽에서 살림살이를 해왔습니다. 보통은 반대로 해야 하지만 남편보다 결혼 자금은 제가 더 많았었기에 전셋집을 제가 구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렇게라도 하면 시댁에서 예쁨 받을 줄 알았는데 전혀 관계가 없더라고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시댁에 인사 갔는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네가 나이가 1살 많다고 하지만 결혼했으니 남편을 받들어 모셔야 한다. 네가 집에서 잘 뒷바라지 해줘야 네 남편이 나가서 성공하는 법이야. 퇴근하고 들어오면 따뜻한 밥 잘 차려서 먹이고 휴일에 이리저리 끌고 다니지 말고 쉬게 좀 냅두고 그래라. 절대 기죽이지 마. 그리고 네가 하도 우겨서 너희 친정아버지 집 근처에 신혼집 얻기에 허락은 해주었다만 솔직히 연 마뜩찮다. 여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인데 너는 결혼해서까지 친정아버지만 챙기려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좀 그래. 너도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 잘할 거다. 네가 앞으로 네 남편이랑 더 오래 살지 네 친정아버지랑 오래 살진 않아. 그러니까 친정 챙긴답시고 내 아들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꼴은 내가 또 못 봐.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암 수술하고 10년이나 더 사셨으면 천수는 다 누리신 거 아니니? 애들 미래를 생각한다면 짐은 되지 마셔야지. 내 생각이다만
여기 재산 다 정리해서 딸 사위 주고 적당한 요양병원 들어가서 여생을 보내시면 오죽 좋아? 꼭 애들 옆에 붙어가지고 부담 주면 되겠냐고. 병자들이 너무 이기적인 거지. 좋은 기분으로 기쁜 마음으로 시댁을 찾았는데 시어머니의 독설에 가까운 언사에 채기가 확 돌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말이 매섭기가 영하 10도 한파와 같았습니다. 제겐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인지라 심장이 두근거리고 무슨 대꾸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뒤로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같이 저에게 전화해서 남편 밥은 뭐 먹여서 보냈냐느니 오늘 저녁은 뭐 해줄 거냐느니 오만 간섭을 다 하시더군요. 전화기에 시어머니가 뜨면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팍팍하면 남편이라도 되게 잘하면 오죽 좋았겠나요? 남편은 결혼 후 태도가 싹 달라졌습니다. 결혼 전엔 제 비위도 곧잘 맞춰주고 소소하게 감동도 주더니만 결혼하고 나서 굉장히 고압적이랄까 아니면 가부장적인 남자로 돌변하더라고요. 일단 퇴근하고 들어오면 꼼짝을 안 했습니다. 밥 먹고 씻고 게임하거나 TV만 봤죠. 상을 치우는 것도 청소를 하는 것도 빨래를 돌리는 것도 어느 하나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더군요. 그런 것까지 내가 어떻게 해. 그런 건 다 누나가 해. 난 결혼 전에도 집에서 그런 거 안 했어. 다 엄마가 했지. 어차피 누난 시간이 많잖아. 그 정도 집안일은 혼자 할 수 있잖아. 난 회사 일 때문에 피곤하다고. 빵집 원래 밤 11시까지 내가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당신 오기 전에 저녁 차려주려고 일부러 아르바이트생 쓰는 거잖아. 나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게 나가 빵 만들고 종일 손님 맞이하고 가게 정리하고 힘들다고. 그리고 내 수입이 더 많잖아. 당신 계속 회사 일이 바쁘다. 힘들어서 손 하나 까딱하기 싫다. 그러면 더 바쁘게 살고 돈도 더 많이 버는 나는 바빠서 죽어야겠네? 남편의 철없는 말에 화가 좀 나서 저도 투정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발단이 되어서 저와 남편 간의 사이가 확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누나가 돈 더 잘 버는 것 가지고 유세 떠는 거야? 어차피 돈 벌어봤자 장인어른 생계비랑 병수발 하는데 돈 쓰지. 그 돈 나에게 주길 아냐? 아니면 우리 엄마한테 주길 아냐? 결혼하고서 몇 달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렇게 번 돈 나는 보지도 못했어. 그거 어디에 있는데? 너야말로 결혼하고 나서 생활비 하나 안 내놓지 않았어? 네 월급은 난 보지도 못했는데? 이 집 은행 이자며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먹고 쓰고 하는 거 너 돈 한 번 낸 적 있니? 그거 다 내가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너. 말 나온 김에 이번 달부터 너도 한 달에 최소 100만 원씩은 내놔. 남편은 제 말에 대꾸하지 않고 옷 챙겨 입더니 술 마시러 나간다고 하고 가버리대요. 그렇게 며칠 시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시어머니가 절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네가 돈 좀 번다고 건방이 하늘을 찌른다면서 그렇게 잘 버는데 왜 내 아들 월급을 탐을 내니? 그리고 막말로 고졸은 네가 할 수 있는 거 기껏 해봤자 빵집밖에 더 있어? 요즘 제빵사가 한둘도 아니고 한 집 건너서 한 집인데 지금 장사 좀 되는 거 가지고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고 유세야 유세는? 그래서 내가 아들에게 그랬다. 어차피 월급 너에게 줘봤자 친정 아버지 돌보고 생활비 쓴다고 다 써버릴 수 있으니까 애초에 나한테 맡기면 내가 적금 부어주기로 했어. 니네 빵집 망하면 그때 가서 내놓으려고 했다. 그게 바로 지혜야 지혜. 너한테 내 아들 월급 맡겼으면 흥청망청 했겠지? 장사는 망하는 거 순간이야. 내가 많이 봐서 알아. 그런 줄 알고 네 남편에게 생활비 내놓아라 어째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다 내가 맡아가지고 적금에 둘라니까. 넌 불안해서 안 되겠어. 고졸 출신이 세상 돌아가는 거 알면 얼마나 알겠니? 그러니 고졸인 거다. 말끝마다 그놈의 고졸 타령하는 시어머니였어요. 그리고 가게 망하라고 악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 대화 자체가 안 되는 벽창호 같은 사람이었죠. 저는 한마디 대꾸도 안 했어요. 해봤자 험한 소리로 제 가슴에 후벼 팠지 도움될 게 없었거든요. 대신 남편에게 확실하게 말해두었죠. 남자가 돼가지고 그걸 또 그새 어머니한테 뽀로로 달려가서 이러니? 당신도 참 너무한다. 100번 양보해서 당신 월급 가지고 시어머니랑 뭘 하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고 지난번 이야기한 것처럼 월에 100만 원씩은 줘.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 먹이고 입히고 하는데 그것도 모자라긴 한데 자존심상 받아야겠어. 내가 무슨 당신 하녀도 아니고
부려먹을 건 다 부려먹으면서 내 돈까지 내서 받들어야 하는데 그건 너무 자존심 상해. 그때 이혼 선언을 했어야 했습니다. 두고두고 후회가 됩니다. 싹수가 노란데도 불구하고 제가 뭘 기대한 것인지 그냥 그 수모를 참고 견디면 좋은 날 오지 않을까 막연히 기대했네요. 친정 아버지 소원이 저희 부부가 행복하게 백년해로 하는 것인지라 차마 아버지 보는 앞에서 이혼은 못하겠더라고요. 가뜩이나 그 당시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결혼 직후부터 계속 2주 간격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셨거든요. 저도 만사가 귀찮고 힘들고 시어머니나 남편과 싸울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그 일 있은 후부터 남편의 태도가 좀 냉랭해지긴 했습니다. 매일같이 술에 취해서 새벽 2시, 3시를 넘기기 일쑤였죠. 그것도 계속 전화해서 빨리 들어오라고 닥달을 해서야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안 그랬으면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새벽에 들어온 남편 침대에 눕혀놓고 나면 전 소파에서 2~3시간 쪽잠 자다가 빵 만들러 새벽같이 가게에 나가야 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삐져 있어서 냉랭하고 시어머니는 전화할 때마다 잔소리에 갈구기나 하고 결혼이란 게 그냥 참 재미가 없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살 바에야 결혼 전이 훨씬 행복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하튼 저는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남편이 주는 생활비 100만 원이 아깝지 않게 남편 밥 해주고 재워주고 빨래해주고 정말 100만 원어치 넘게 해주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 가끔 가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누나, 이번 달 카드값 빵꾸 날 것 같은데 좀 메꿔주면 안 돼? 엄마한테 돈 보내고 나니까 좀 모자라네. 이번에 야구 시즌 개막하면서 1년 정기권이랑 이것저것 사느라고 카드 좀 많이 긁었거든. 그러면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이체해 주었습니다. 한편으론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남편 월급이 당시 대략 320만 원 했었는데 저한테 100만 원 보내주고 얼마를 시어머니에게 주는지 몰랐지만 그 외에 집이나 저에게 쓰는 돈은 한 푼도 없었거든요. 돈 가지고 계속 말하기도 그렇고 답답하기만 했죠. 그렇게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남편과 시댁 사이에서 삐걱삐걱 거리며 살았는데 아이가 들어섰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선물처럼 말이죠. 임신을 하고 나니 내심 남편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아주 조금 변화가 찾아왔어요. 임신했다는 소식에 간만에 시어머니도 좋아해 주셨고 남편도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생겼던지 퇴근도 일찍 하고 술도 덜 마시고 주말에 야구 경기장도 덜 찾아가더라고요. 참고로 남편은 LG 야구단 광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달을 안 넘더라고요. 남편은 예전처럼 또다시 늦게까지 술을 마셔댔고 주말이면 친구들을 만나서 야구장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그런 줄만 알았었죠. 임신 5개월째인가 토요일 어느 날 남편은 여지없이 야구장 간다며 선글라스에 모자에 한껏 모양을 내고 놀러 나갔습니다. 저녁 때까지 한 통 전화도 없었어요. 저는 밤 9시가 넘자 왜 안 들어오는지 전화도 해보고 문자도 해봤지만 묵묵부답이더라고요. 불안한 마음도 들고 오기도 생겨서 1분에 한 번씩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진짜 한 30번을 전화한 끝에 받더라고요. 미쳤냐? 왜 이렇게 전화질이야? 어디 불이라도 났어? 아, 이 여자 도대체 왜 이래?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이따 들어갈 거야. 배 뭉친다 어쩐다 하지 말고 일찍 자. 어련히 알아서 들어갈까 봐. 제가 말할 틈도 없이 다다닥 수화대며 전화를 끊으려 했기에 바로 영상통화를 돌려서 얼굴 보고 말하려고 했는데 언뜻 보이기에 차 안이었고 어떤 여자가 비치는 듯 했어요. 아, 씨발 깜짝이야. 왜 갑자기 영상이 나오고 지랄이야. 남편이 아마도 전화를 끄려다가 제가 누른 영상통화 버튼을 눌렀던 모양입니다. 분명 남편의 차 안이었고 낯선 여자였어요. 통화가 끊기고 10분 뒤쯤 전화가 오더라고요. 누나, 나 지금 들어갈게. 미안해. 너무 늦었지? 바로 들어간다.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당신 옆에 여자 누구야? 오늘 당신이랑 술 마신 친구도 전화번호 다 내놔봐. 내가 다 확인할 거야. 너 지금까지 바람 피우고 다녔냐? 네 와이프는 배가 불러오는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은 곧장 집에 들어왔고 해명 아닌 해명을 했지만 같이 술을 마셨다는 친구들도 야구 동호 회원들도 어느 누구의 연락처를 내놓지 않더라고요. 여자의 직감상 바람을 피워온 게 확실했었죠. 저의 추궁에도 남편은 입을 꾹 다물고 눈알만 굴리는 게 제 눈에 보였어요. 그 길로 남편을 내쫓았습니다. 저는 밤새 고민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럴 때 어찌해야 하나 누구 하나 물어볼 곳이 없었기에 인터넷을 뒤지면서 비슷한 상황들을 찾아봤죠. 그렇게 뜬 눈으로 밤 새웠는데 아침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네 남편 어제 여기서 잤다. 말 들어보니까 네가 무슨 오해를 한 모양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편을 쫓아내는 법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 이런 데서 배우고 못 배우고가 차이가 나는 거다. 이건 뭐 대학 교육 못 받았다고 티내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일이 있으면 차분하게 전후 관계를 따져서 오해를 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미친 소 마냥 들이받으면 어쩌자는 거야. 아무튼 별일 아닌 것 같으니까 네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사죄해라. 가뜩이나 회사에 바쁘고 태어날 아기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하는 애한테 넌 도대체 왜 그러는 거니? 어머니, 지금 아들이라고 편드시는 거예요? 임신한 아닌 집에서 배가 뭉치든 말든 남편이란 작자는 맨날 거짓말하고 밖에서 딴 여자랑 손만 잡는지 불타는 사랑을 하든지 상관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래요? 전 솔직히 어머니랑 통화하는 것만으로도 소름 돋고 끔찍해요. 맨날 그놈의 고졸 타령 하는데 제가 대졸들이랑 차이 나는 게 도대체 뭐예요? 돈을 못 벌어요? 살림을 못 해요? 아니면 인물이 못나기래요? 어디서 남봉꾼 자식 하나 딸랑 가지고 있으면서 뭔 놈의 유세가 그렇게 풍성하신지 이제 참아 드리기도 힘들어요. 그냥 이혼할 테니까 잣새끼 데리고 국 끓여 잡수시던지 받들어 매시던지 그건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렇죠. 그냥 안 넘어가요. 위자료 양육비 평생 물어내야 할 거예요. 특히 어머님의 그동안의 만행에 대한 값은 톡톡히 치를 줄 아세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옷 가지며 필요 물품들을 여행 가방에다가 쑤셔넣던 넣어서 문 밖에 꺼내놨죠. 몇 시간쯤 있으니 시어머니는 물론 평소에 무뚝뚝하던 시아버지까지 대동하고 남편 자식이 나타나더군요. 시아버지 남편에게 어서 잘못했다고 빌라고 했고 남편은 진짜 무릎 꿇고 누나 미안해 라고 말하더군요. 그 누나란 소리 참 소름 돋더라고요. 그 대목에서 시어머니가 눈치 없이 한마디 하더군요. 네가 좀 참아야지 어떻게 하겠니? 여자 일생이 다 그렇다. 그리고 네 남편이 뭐 딱히 잘못한 건 없잖니. 그냥 네가 임신했으니까 외로워서 오다 가다 대화 상대로 만난 거래잖니. 사회생활 그만큼 많이 했으면서 그걸 이 못해주면 안 되지. 내 친구들 말 들어보니까 아내가 임신하면 남편 보고 나가서 마사지들 받으라고 한다거나 욕구 불만이 많으면 홍등가도 보내고 한다더라. 속 깊은 아내들은 다 알면서도 눈 감아주고 그런다더라. 내가 산 증인이잖아. 네 시아버지 지금 얼마나 가정적이고 좋으니? 그런데 저 양반도 젊었을 땐 혈기 좋지 못하고 이 여자 저 여자 많이 건드렸다. 그래도 내가 현명하게 잘 참고 살아서 지금은 얼마나 행복하니? 너도 그렇게 생각해. 병가지 상사라고 좋은 일 있으면 다소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런 거야. 그게 부부 사이고. 네가 아까 버릇없이 군 건 화가 나서 한 말일 테니까 내가 그냥 넘어가 줄게. 그것도 시어머니 덕목 아니겠어? 여하튼 우린 갈 테니까 둘이 잘 풀어보고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와. 내가 보기엔 네가 임신해서 예민한 것 같다. 아, 이보세요, 시어머니. 제발 그 입 좀 다물고 살면 안 돼요? 어째 말끝내가 썩은내가 진동을 하네요. 그리고 어떤 미친 여자들이 임신했다고 남편의 외도 행각을 눈 감아준다고 그래요? 그런 미친 것들이 있으면 제 앞으로 데리고 오세요. 정신 번쩍 들게 뺨을 좌우로 찰지게 때려줄 모양이니까. 말 되는 소리를 하세요. 진짜 미쳐 노만하다는 말 듣기 전에요. 제가 지금 뱃속 아이를 생각해서 많이 참고 있는데 저 당신들 말처럼 고졸이고 배운 거 없어서 좀 독해요. 가게 하면서 별의별 손님 다 만나봤거든요. 곰팡이 났다, 빵이 맛이 없다, 갖은 지랄들을 다 떨어도 저 잘못한 거 없으면 빵 조각 하나 안 내줬어요. 제가 진짜 남편 자식이란 시댁이라서 많이 참았네요. 각설하고요. 그냥 싹 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 주시겠어요? 더 알짱거리다가 칼부림 한번 나지 싶네요. 저랑 이혼하면 꼭 배운 여자 들이세요. 석사에 박사까지 하면 더 좋고요. 그리고 임신해서 남편 즐겁게 못해주니까 나가서 하고 오라는 며느리 꼭 얻으시고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위자료 양육비 허투루 받을 생각 없어요. 꽉꽉 채워서 받아낼 테니 청구서나 목 빠지게 기다리시라고요. 저는 그 뒤에 예고한 대로 이혼소송 경력 많고 무자비한 변호사 고용해서 화끈하게 대응해 주었습니다. 위자료에 양육비에 뜯어낼 만큼 뜯어냈죠. 그리고 애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여준 적도 없고요.
법 위반이라느니 친권자 권리 씹으렸지만 가볍게 무시해 주었네요. 자꾸 그러면 실명이랑 사진이랑 해서 인터넷에 쫙 뿌리겠다고 했더니 잠잠하더라고요. 이혼의 과정에서 충격으로 유산할 뻔하기도 했으나 아이의 의지가 강했던 덕분에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친정 아버지는 많이 낙심하셨고 그 당시 건강도 안 좋으셨던 탓에 손자 얼굴 몇 번 보시지도 못하고 떠나시고 말았죠. 제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이었고 황폐한 1년이었어요. 그런데 딱 반전이 되더라고요. 친정 아버지까지 돌아가시고 나니 세상 혼자이긴 하지만 또 세상 홀가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먹고 살 것 있었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있었기에 평온하더군요. 폭풍 후에 바람 한 점 없는 바다 위에 있는 기분이랄까요?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 모양입니다. 인생의 한바탕 경랑 후에 평온함을 직접 경험해 보네요. 늘 오늘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으시는 분들도 늘 오늘과 같이 평안하시길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